자, 확률의 계산에서 일단은 개념 정리를 좀 해볼 건데 간단하게, 그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표본 공간이 보여. 지금 표본 공간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경우. 전체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전체 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 안에다가 가두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전체 사건들의 각각의 사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근원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이거야. 각각의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사위를 하나 던지잖아.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은 1부터 6까지다. 이렇게 뭐 누구나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잖아. 이거를 지금 이 1, 2, 3, 4, 5, 6 이 숫자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공간. 그리고 각각의 이 하나하나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그 말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경우들은 모두 어떤 상태에 이어야 되냐. 발생할 확률이 모두 같아야 된다. 발생 가능한 확률이 모두 같다. 이게 같아야 돼. 각각의 사건들의 확률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이 다 6분의 1씩이다 이거지. 그리고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짝수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 가능한 것들은 2, 4, 6이니까 확률의 계산에서 전체는 6가지인데 짝수가 3가지 경우가 있으니 우리는 6분의 3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의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지 전체 경우. 이게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원소들의 개수, 전체 경우분의 그 사건 A의 가지수. 이거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확률은 당연히 발생할 수 없는 0의 확률부터 무조건 발생하는 1의 확률까지 PA의 범위는 0과 1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뭐 충분히 다 이해는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연습을 한다 그러면 전체 사건이 무엇인지를 빨리 세서 어떤 사건 A가 발생하는 사건의 가지수를 세어 문제를 풀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주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사건과 곱사건이라고 돼 있어. 합사건이 뭐고 곱사건이 뭐냐. 그러면 자, 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더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합이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더한다는 뜻인데 여러 개의 사건들의 뭐 어떤 확률들을 더하자. 그 말은 일반적으로 또는이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 또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할 때 이럴 때는 합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자, 곱의 사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곱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사건을 사용하기로 하자. 이런 뜻이거든. 이런 뜻.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수 1부터 100까지 중에 내가 하나를 뽑는다 이거야. 근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2의 배수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50개잖아. 3의 배수는 100까지 세보면 33개인데 33개. 또는 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더할 거다 이거야. 근데 2의 배수 안에도 6의 배수가 있고 3의 배수 안에도 6의 배수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50개 더하기 33개에는 6의 배수가 2번 들어갔으니까 6의 배수 16개를 한번 빼줘야 되는 거지.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런 방법으로 세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확률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2의 배수일 확률은 100개 중에 50개 또는 3의 배수일 확률은 100개 중에 33개 인데 6의 배수가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16개의 확률을 빼주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합사건을 이용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집합의 연산처럼, 집합의 연산 뭔지 알잖아.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처럼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는 합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잖아.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자. 이게 집합의 기호랑 사실상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합사건 혹은 곱사건들은 이 방식에 의해서 계산해 주도록 하자는 거야. 그러면 자, 일단 다음 장 그 페이지에다 그냥 정리할 건데 집합의 연산에서 몇 가지 일단 알아두자 이거야.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주는 거지. 또 하나 더. 자, A의 여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의 사건이야.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은 뭐냐?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자. 1은 전체 사건이고 그래서 여사건의 계산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집합에서 배웠던 A 교집합의 B 여집합.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A차비거든. A차비. A차비. 집합에서 A차비가 어떻게 됐냐면 A라는 사건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을 빼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의 계산을 이용해서 집합의 기호와 동일하게 이 기호들을 이용해서 확률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여사건은 방금 전에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배반사건이 뭘까?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배반사건이래. 동시에 발생할 수 없더라. 이런 걸 배반사건이라고 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라는 말은 교집합의 확률이 빵이라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이 빵이었다. 이거를 배반사건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배반사건으로 출제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내용 있지? 요 내용. 이 내용과 동일한데 배반사건인 경우에는 얘가 없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얘만 없애면 되는 거야. 얘만. 배반사건인 경우에는 그렇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했는데, 확률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아주 깊이 내용을 전달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냥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천천히 좀 연습을 한 뒤에 문제가 이제 슬슬 까다로워질 거니까 뒤에 가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확률의 계산에서 하나만 다시 좀 확인을 하자면, 표본 공간을 만들 때 표본 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은 전부 다 발생 가능할 확률이 모두 같다라는 거. 그리고 확률의 계산은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으로 계산하고 합사건 혹은 곱사건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인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발생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다 보면은 뭔가 좀 더 다른 내용들과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 순열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항정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합될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거지. 사실은 조합에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개념 정리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